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창원시장 선거는 현 민주당 시장의 수성이냐, 국민의힘 후보의 시장석 탈환이냐를 두고 선거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느 후보가 창원 특례시를 이끌 적임자인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창원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남표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으며 토론 의제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상호 비방이나 인신공격보다는 정책 대결로 품위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KBS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인 마이케이와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KBS 뉴스 경남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허성무 후보부터 1분 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시장 후보 기호 1번 허성무 인사드립니다. 저는 4년 전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속에 시장에 취임했고 또 4년 동안 온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운동화를 신고 일했습니다. 그 결과 진해에는 진해 신항을 유치했고 그리고 마산에는 수변공원을 시민 여러분에게 선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는 절비했던 공장 매매 임대 현수막이 사라지고 이제는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다시 살아나는 창원 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원 특례시도 만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4년간 열심히 일한 저 허성무가 앞으로 새로 4년을 더 일함으로써 창원을 더 행복한, 내 삶이 행복한 그런 특례시로 만들고자 출마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더 큰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1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홍남표 후보 1분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홍남표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저는 함안에서 태어났고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 홍남표의 삶 가운데는 항상 창원이 있었습니다. 저를 성장시킨 어머님의 품과 같은 창원을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창원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호 2번 저 홍남표는 37년간 국가정책에 깊이 관여하면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우리 창원을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쏟아붓겠습니다. 저 홍남표가 우리 자녀에게 성공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1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주제 토론과 자질 검증 또 공약 검증 순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바로 이어질 주제 토론에서는 주제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주도권을 쥔 후보가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연계 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제조업 중심 창원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또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데요.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토론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창원의 산업 경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발언 순서에 따라서 홍남표 후보의 답변 1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증거 기반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은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생산액, 수출액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V자 턴을 향한 대전환이라는 그 주장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허 시장 시정의 정책 실패 탓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를 활력을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대한 대응도 미숙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나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현재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허 시장 재임 기간 동안의 그래프들을 보면 네. 생산학과 자, 홍 후보님 수출액이 지금은 1분 동안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성무 후보 1분 동안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창원의 경제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내리막을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산업을 고도화하고 ICT를 융합해서 더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줄어들게 되었고 또 가성비가 뛰어난 중국의 급성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와서 ICT 융합하고 스마트 팩토리 하는 등등 많은 대응을 했고 그 결과 이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창원 상공회의소가 2020년, 21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공장의 수도 늘어나고 가동률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액도 급속하게 V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수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급속한 V턴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창원 상공회의소와 공단의 기업들과 제가 시민들과 함께 뛰어온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창원의 산업 경기에 대한 각 후보들의 진단을 1분 동안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동남권 산업을 견인해온 창원의 산업이 활력을 찾고 또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각 후보들의 주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시간 1분을 가급적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홍남표 후보부터 7분간의 주제 토론 주도권을 드립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초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산업의 융복합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자칫 잘못 관리하게 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그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허성무 시장께서 그 스마트 산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일자리를 굉장히 늘렸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측면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네. 지금 창원국가 산단의 대표적으로 스마트 공장에 성공한 태림 산업이라든지 여러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주를 더 많이 받게 됐고 늘어나는 물량 때문에 직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 스마트 공장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들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장들은 결과적으로 인력을 더 충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화가 되면 무조건 인력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은 단견에 불과하고요. 실제 창원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에 성공한 공장들은 대체로 매출이 늘어나고 효율이 높아지면서 직원들도 더 채용한 구체적 사례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을 거 없다. 앞으로 더 미래로 나가기 위한 더 혁신적인 제조 공정을 만들어낸다면 세계적 경쟁 속에서 더 많은 물건들을 수주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 산단이 전 세계 다른 제조업 공단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길이며 이것을 통해서 예, 초격차 창원 국가 산단을 만들어갈 짧게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일부 그런 그 스마트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원 산단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보면 스마트화를 이제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마다 개별적으로 스마트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차원에서 별도의 스마트를 지원하는 그런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 생각에 대해서 혹시 허성무 시장께서는 짧게 허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좀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이미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구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스마트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 추진단을 통해서 창원시와 네. 경상남도와 정부가 함께 국가산단의 스마트화를 위해서 지난 4년간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가 창원 국가산단에 30초 정도만 끊어주십시오. 600개 정도의 예상을 했는데 이미 10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업들의 호응이 크고 기업의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네, 주도권 토론을 가지신 분께서 진행을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남표 후보님. 예, 지금 제조업의 스마트화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또는 다른 영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 대한 산업도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실제 제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관광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보강하게 되게 되면 창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산 시내에 많은 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산만 해상 관광 케이블카를 지금 낳는 거를 지금 착수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시장과 그리고 그 해양 신도시 그리고 도섬과 기산을 연결하는 이런 인프라를 보강한다면 굉장히 그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계해서 마산의 이제 어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의 경우에는 해안선이 굉장히 깁니다. 이런 긴 해안선을 전부 연결하는 그 관광 특구를 지정하게 되게 되면 앞으로 그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혹시 이제 허성무 시장께서도 그 관광 관련해서 짧게 그 관광 산업을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늘린 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늘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구체적인 방식이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남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거나 오히려 관리 비용만 많이 들고 적자 운영이 가능할 네, 수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면을 그리고- 매우 경계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의료 산업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창원에 있는 모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 고용 인력이 한 2,000명 이상 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하는 게 그 앞으로 창원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어린이 전문 병원이라는데 의료와 관계되는 인프라를 많이 보강하는 것도 창원에 있는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큰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스포츠 역시 산업화가 가능한 이런 영역입니다. 스포츠도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되는 여러 영역에서의 새로운 재편이 그 앞으로 창원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4050 세대를 위한 재취업을 위한 재취업과 그리고 청년을 위한 청년 창업을 위한 펀드 같은 걸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한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원형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 산업이 만들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홍남표 후보의 주제 주도권 토론 7분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허성무 후보께 주도권 7분 드립니다. 예, 홍남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자리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뭐 어느 지역에서나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아주 일반론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창원에도 유효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다만 우리 창원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산이 옛날 전국 7대 도시였을 때 그때 마산이 제조업이 융성하던 시절입니다. 수출공단 그리고 한일합선.
그리고 창원 국가산단 역시 제조업 중심으로 탄생된 산단이고 그에 따라서 이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관광도 중요하고 의료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차 산업과 더 신경을 써서 융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장이 되자마자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판넬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의 워틀루 대학에 가서 AI 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캐나다 워틀루 대학의 AI 연구소의 AI 능력을 우리 창원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전기연구과 함께 했고요. 그걸 통해서 AI를 제조업에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공적 사례가 몇 개 회사에서 나왔고요. 부산시가 부산 테크노파크하고 이 소식을 듣고 올 초에 창원에 와서 저에게 동의를 구하고 부산 쪽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창원시는 제조업 선도도시고 제조업 중심 도시입니다.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창원의 도시 기능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을 제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융합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저는 판단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이나 의료, 교육 여러 부분에 있어서 4차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바둑을 뜨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때 알파고는 AI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개발한 4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소가 캐나다 워틀루 대학의 AI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4년 전부터 열심히 시작했고 또 4차 산업과 관련된 그 자체도 발전해야 됩니다. 기존 산업과의 융합도 중요하고 4차 산업 기술 자체의 발전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기술연구원 동남본부를 창원에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술 동남본부가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역할을 드리고 있고 지역의 대기업과 함께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기로 협약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AI 관련된 또는 4차 산업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이제 와서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원시는 4년 전부터 벌써 강조하고 시작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남표 후보께서 창원에 잘 계시지 않아서 또 최근에 오셔서 그동안의 창원시의 성과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창원에 있지 않아서 창원에 대한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정부 부처에 있으면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각 산업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영역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역 이 전반에 대한 것을 다 연구를 하고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에 묻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AI 쪽에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AI로 인해서 이뤄지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 일자리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분에 대한 대책은 뭔지.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래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 걱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의 소외가 없도록 하자는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때 우리는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일자리를 쉐어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물류 플랫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또 의료 쪽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4차 산업이 발전을 해도 인간의 힘, 인간의 노동 없이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들이 새롭게 도입되고 발전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유치한 진해 지역에 쿠팡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물류회사들이 들어옴으로써 수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창원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물류회사들이 들어올 것이고 더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일자리가 주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속한 교육과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창원시는 지난 4년간 그런 능동적 변화와 대처를 위해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동의를 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아까 그 AI가 들어오면서 잃는 일자리를 잃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을 한 구체적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4차 산업이라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주시면 그거는 이제 용어를 쓰면서 혁명이라는 말이 줄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이 전환의 시대에 충분히 대비해 오고 있고 물론 그러나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다른 대한민국의 도시보다도 더 앞서서 준비하고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저와 함께했던 많은 기업인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창원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STX 조선해양이 무너지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계열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창원의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두산중공업의 원전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환의 시대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환경 변화에 늦게 적응하게 되면 항상 이런 어려움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도 에너지 위기 시대, 대전환의 에너지 시대에 더 빠른 대처가 필요했지 않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제 토론 시간 첫 번째 주제 토론 끝이 났습니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들으셨는데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질에 대해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듣는 방식인데요. 자질에 국한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고 발언 시간은 질의왕답 모두 가급적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답변 역시 적어도 답변 시간 30초는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허성무 후보부터 12분간 홍남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홍남표 후보의 선거 공보물입니다. 집으로 다 붙여왔을 텐데요. 이 페이지에 보면은 마산을 명품 도시 마산만으로 만들겠다 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홍남표 후보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홍남표 후보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산의 어디입니까? 이 바다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 뭐 홍남표 후보 공보물인데 그걸 모르십니까? 이 공보물요? 예. 글쎄 이게 공보물의 배경 화면까지 다 마산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지나치게 너무 축소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까? 어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공보물에서 만들 때 이 내용 컨텐츠와 맞는 거를 찾다 보니까 그 바다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역적인 거는 얘기 안 했으면 이거 좋겠습니다. 제 주도권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공보물에 보시면은 마산의 발전을 위해서 명품 마산만을 만들기 위한 공약들을 말하면서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는 마산의 바다가 아닙니다. 이 바다는 진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후보가 후보 공보물을 보면서 이것은 자기를 대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산의 공약, 마산의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진해 속천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보물을 후보가 나가기 전에 한 번쯤은 보았을 텐데 이런 것조차 판단이 되지 않고 또 후보뿐만 아니라 이 공보물을 만드는 참모 조직들조차 그런 것 정도도 구분해내지 못하고 마산을 진해를 배경으로 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마산 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또 동시에 진해 시민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후보 자질 검증에 있어서 홍남표 후보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홍남표 후보는 모두에도 마산과 창원에 대해서 늘 애정을 가지고 잘하고 잘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원 특례시의 3대 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런 소소한 것들은 우리 허성무 시장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예, 좀 해주시면 모르신다는 되겠고요. 답변만 하시면 그리고 되고요. 그 창원 잠시만요. 시정을 제 크게 주도권 질문입니다. 우리 3대 축제는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가장 큰 울림으로 있습니다. 마산을 대표하는 마산국화축제, 창원을 대표하는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축제가 있고요. 진해를 대표하는 수십 년간 되어온 60년을 넘게 온 진해 군항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의 3대 축제입니다. 이 3대 축제를 소소하다고 말하고 그것은 중존치 않다라고 표현한다면 과연 창원 특례시의 시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저는 토론에 나오면서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오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질 검증에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남표 후보는 함안이 고향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안과 창원은 많은 부분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과 창원이 접하면서 낙동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홍수가 나서 엄청난 산사태가 났고 가옥이 부서지는 등 정말 큰 피해가 입었던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 후보로서 준비하면서 혹시 공부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것들은 허 시장님이 자꾸 소소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창원이 좀 해야 될 국제적으로 나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를 갖고 자꾸 집착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창원의 비축구멍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홍남표 후보님께 중요한 것은 창원의 마을이나 창원의 어려움이나 그런 건 소소한 것이고 뭔가 국제적으로 해야 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국제적으로도 아니고요. 중요하지만 우리 창원의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 그 공간, 그곳의 아픔을 아는 것도 동시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홍남표 후보님은 원자력 전문가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을 만나본 분이나 또는 후보님의 여러 방송 인터뷰를 보면은 후보님께서는 원자력 전문가고 원자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이력을 제가 보니까 국장 시절에 원자력 국장을 11개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으로 이름이 원자력 안전국장으로 1개월을 또 했습니다. 근데 원자력 안전국장을 1개월 하는 동안에 이것은 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국민의힘당 내에서 후보 경선 토론 중에 차주목 후보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개월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에 사무국장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개월 사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담당 국장으로서 대처가 미흡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천성 경질성 인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고요. 또 차주목 후보가 그때 당시 자기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차주목 후보는 과기부에 장관정책보좌관을 하고 있어서 과기부 내 사정이 아주 정통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건가요? 자, 그거는 거의 사실이고요. 거의 사실인가요? 제가 반론을 30초를 줘야죠. 제가 예, 원자력 예. 국장할 때는 원자력 그 해외 수출이 가장 활발할 때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때에 제가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UAE 원전 4기를 수출할 때 담당 국장이었고 그리고 후쿠시마 사건도 굉장히 위기 관리를 잘했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가지고 어떻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네.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뭐 그러십시오. 충분히 해명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이제 그 해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또 그 의혹도 같은 당 내의 경쟁 속에 후보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던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화면을 좀 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창원은 기기를 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사능의 오염 걱정이 없다. 방사능 오염 걱정은 원전이 있는 곳이고 원전에서 가동될 때 불을 당길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걱정할 문제지 창원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워딩을 그대로 제가 이게 좀 적어왔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라면은 이런 말은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이고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아닌가. 전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능은 안전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고 국가와 또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고 갈 수 있다. 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더 크게 주셔야 되지 이런 님비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원자력 전문가가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원자력 전문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 아닌가. 오히려 원자력 선무당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본인의 뜻이 오해가 있거나 본인의 뜻이 왜곡되었다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후보자의 워딩 그대로이기 때문에 표현을 잘못하셨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문가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하는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충격이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30초간 예, 해명해 맞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충분히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창원에서 원자력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전혀 그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충분히 네. 해명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창원은 그야말로 원자력의 기기를 제작 생산하고 그것을 설치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작 기술은 에너지 기술의 한 파트죠. 예를 들면 가스터빈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화력발전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에너지 기기들을 생산하고 수출도 하고 국내에 공급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한 파트로서 원전에 패권을 지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이고요. 미래에도 미래 산업으로서 또 국가 경쟁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은 좀 더 신중하고 전문가다운 철저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가 조금 소외되거나 또는 님비 현상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경솔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그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대체로 우리 홍남표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은 제 공약을 그대로 뺏긴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공약이 너무나 좋아서 또 4년간 제가 했던 일들이 좋아서 동의하고 오신 거라 생각하면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후보자님이 직접 못 챙기고 측근들이 챙겨주는 거를 그대로 받다 보니까 이것을 뺏긴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채색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은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원 지역에 의창구 성산구 지역 단독주택지구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준비했고 작년부터는 용역에도 들어가고 있고 올 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협의회 사람들이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홍남표 후보를 찾아뵀을 때 홍남표 후보 캠프에서는 다음에 보자 하고 이 공약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왔고 저는 이미 발표를 다 한 것이고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었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자, 이 반론 부분에 보여주세요. 관해서 네. 아닙니다. 제가 30초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야말로 제가 2년 전부터 준비하고 만든 공약이고 또 이미 1월 달에 발표한 정책이고 채택했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가서 건의했을 때 사실상의 거절하고 당선 후에 검토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장님들이 반론 직접 30초 와서 주세요. 답변 시간을 말씀을 보셔주시기 주셨는데요. 바랍니다. 30초 세요. 그래서 이런 걸 과연 따라하는 것이 혁신전략가의 30초. 모습인가 자, 후보님. 그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경선 과정에서도 그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상향에 대한 걸 이미 얘기를 드렸고요. 아까 그 주민들이 오시기 전에도 제 공약에 이미 발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예를 들어 아들이라 딸이라는 이런 건 보통 명사화되어 있는 단어를 쓰는 걸 가지고 이걸 뺏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빠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바꾸겠다는 그 너무 컨텐츠가 많지 중요한 않습니까? 거지. 뺏긴 공약이 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혀 어디 네. 뺏길 게 없어. 허승모 시장 공약을 제가 뺏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성모 그리 시장의 자질검증 제가 주도권 얘기하겠습니다. 12분이 끝이 났고요. 예. 네, 잠시 제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장과 반박 또 재반박이라는 토론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엔 유권자의 마음으로 홍남표 후보께서 허성무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 12분 네, 드리겠습니다. 방금 요 거를 답변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실제 지식재산이라든지 그 어떤 그 표절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경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 뺏길 게 없어서 우리 허성무 시장 그 공약,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 모든 단어를 썼던 과학기술 정책, 산업 정책이든 모든 단어가 지금 창원에 내려와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뺏기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보면 이미 보통 명사화되어 있는 겁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SMR을 가지고 지금 허성무 시장은 창원 경제를 살리겠다, 원자력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이거를 납품하려고 그러면 10년 후에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즉 원전 기업을 살리려고 그러면 당장 원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그런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수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지금 희망 고문하듯이 지금 10년 후에 있는 일을 갖다가 SMR을 가지고 창원의 원전 살리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단어는 같지만 내용은 판이하게 다른다는 사실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그 자질 검증에 대한 것을 허성무 씨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되면서 그 지난 토요일 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에서 이제 회복하자고 했는데요. 앞으로 미국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갖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반미주의, 미군 철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미국 넘어가겠습니다. 주도의 글로벌 그리고 넘어가시죠. 제 공급망에 대해서는 예, 아니요. 전적으로 저도 후보에게 자, 바로 잠깐만요. 주도권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잠깐만요. 여기 제가 일단 그거 물었잖아요. 30초는 답변 주기로 했잖아요. 아니 답변이 아니고 그거는 잘못 단답을 물었으니까 네네. 그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6.25 전쟁 때에 혹시 마산 방어 전투 혹시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고요. 잘 저 알았습니다. 책도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단답으로 묻고 있습니다. 잠깐. 그리고 그때 생존했는 학도병 조남 혹시 아십니까? 학도병 전환까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요? 예. 혹시 허 후보님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게 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안 일어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고향에도 당연히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 전쟁이 진북면 일대에서 벌어진 일들이고요. 그리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치열하게 붙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미 공동으로 기념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일이고요. 예,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했던 분들하고 나라 수호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간의 보상이 약간 좀 보면 저는 이 균형이 좀 잡혀졌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주화 보상이나 그 나라를 위해서 했던 호국 영령들이나 그 보훈 대상자들의 보상은 모두가 다 균등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짧게 특히 제 같은 됐습니다. 경우에는요, 시장이 취임할 무렵에 약 1,400명 정도의 우리 보훈 대상이 있었습니다. 창원시가 직접 네. 하는. 자, 요거 좀 얘기 지금은 듣겠습니다. 5,400명으로 제가 안 들어도 늘렸습니다. 되거든요. 네, 그럴 네, 정도로 홍 후보께서 예, 주도하시면 더 안 들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제가 메인으로 얘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홍남표 후보님, 예. 그 조금 안정감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오케이. 하죠. 아니, 너무 예. 길게 얘기하니까 제가 예, 짧게만 얘기하면 되는 걸 갖다가 너무 길게 하시니까 저 주도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세요. 예. 그래요. 그리고 혹시 2021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그 창원시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창원시 부채는 저도 뭐 보여드리겠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부채를 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의 부채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짧게 제가 부채를 물었습니다. 그거 예, 답변만 하시면 여기에 됩니다. 표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잘 아시게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400억 원의 부채를 내서 자, 우리 잠깐만요. 주민들에게 사회자님. 하면서 부채가 더 이거 제가 늘어났습니다. 짧게 물었거든요. 작년도 부채를 물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되고요. 그 제가 좀 그런 예,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2020년에 그러니까 2년 전 공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대외적으로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9,350억 원이고 그 지난해 2011년도에 아마 1조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께서 그 취임하실 때 부채에 비하면 한 3천억 정도가 더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늘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1조가 넘는 불명예 어떤 부채 1조를 기록한 불명예 시장이라고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와서 부채가 늘어난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자, 짧게 말씀드렸듯이 얘기하십시오. 제가 어쨌든 이거는 부채 조금 규모가 1조 이하를 묻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 혹시 부분 보고 답변을 좀 들으시는 답변을 게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예. 공원 일몰제 때문에 앞에 시장님이 전체 민간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반송공원 그리고 가음정공원 등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산의 팔룡공원 등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 땅을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재정으로 다 감당이 안 되면 부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부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산 해양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진 부채가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일부 제가 갖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런 부채들이 쌓이면서 부채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첫째 해양신도시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서 3천억 이상의 돈을 회수해서 이 부채를 갚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짧게 그렇게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예, 다른 그 특례시 예를 들어 용인이라든지 고양 같은 데는 부채 제로에 지금 부채 증가율을 제로에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친 비율로 가파르게 지금 부채가 늘어나서 총액이 1조가 넘는 거에 대한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일반 그 창원 시민들이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투명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취임할 때 약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에 9천억이 됐는데 그 늘어난 부채가 어디에서 늘어난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킹테스 옆에 땅 5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 자, 5천억 짧게. 원으로 충분히 부채를 이야기됐거든요. 갚은 것입니다. 충분히 진행하시면 이야기됐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년 2월 12일 날 허 시장님께서 허후께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그 코로나 19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했거든요. 그때 혹시 방역 책임자로서 그 시기에 꼭 출판 기념회를 했어야 되는 건지 요즘 통계를 보시면 무려 허 시장님께서 그 출판 기념회 할 때 하고 그 뒤에 한 며칠 지났을 때 2배로 늘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네,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30초 답변은 좀 보장을 해주시고요. 그때 그 행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했고 거기에 와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나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코로나가 느는 것은 결국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전국적 현상입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도 홍남표 후보는 저를 비판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홍남표 후보가 출판 기념회를 또 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고 제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까? 이제 그렇게 내로남불하시면은 어느 시민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서로가 지킬 만큼 지키고 했고 홍남표 의원도 후보자도 어쨌든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거 제가 아닙니까? 묻는 거는 방역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창원시장은 방역 책임자고요. 저는 한 사람의 처음 정치 신인으로서 창원시장에 나오겠다는 분이고 자, 그런 잠깐 방역 여기서 책임자가 되겠다는 다음으로 좀 중요한 인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기하는 1급 거고요. 국가공무원을 하신 분이 자,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 혹시 이제 허 후보께서 여러 가지 뉴스 카드를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이 이제 발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민주당 식별 표시 이런 게 지금 없거든요. 어떤 거는. 그리고 또 보면 번호도 1번 번호를 하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제가 좀 다르게 너무 가하게 이렇게 봐하는 건 모르겠지만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대선부터 국민의힘당이 빨간색만 쓰다가 네. 민주당이 쓰는 파란색을 섞어 쓰기 시작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거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그 쓴 정도 건 일단 아니지 하겠고요. 않습니까? 아까 우리 허 후보께서 제가 공약 뺏기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4월 27일 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항지구 3.15 해상공원 조성 사업을 마치 본인이 이제 취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그런 말을 언뜻 하셨는데요. 그게 혹시 해수부에서 한 겁니까? 그럼 창원시에서 한 겁니까? 그 땅은 해수부 땅이고요. 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아니, 사업의 돈도 해수부서 내서 하는 그리고 겁니다. 이지영 그리고 창원시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장을 완공 때까지 미루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추석 때 강력하게 설득해서 예. 임시 개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개장해서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밀고 오신 해수부에서 거거든요. 했고 개장하실 때 허 시장님 하셨네요. 근데 사업의 그게 사실상 주체는 해수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짧게 창원시에 있기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공약 뺏기가 아니고 성과 가로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저 표지가리 수준인데 자기가 안 한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그 뺏겼다는 그거는 이거는 약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혹시 이터가 어떤 거예요? 이터. 제가 물어봅니다. 이터. 이트 뭘 예. 말씀하시는 건지. ITER 어, 아십니까? 예,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모릅니까? 못합니다. 그럼 인공태양은 아십니까? 이 인공태양 잘 알고 그 있죠. 이터에 대한 거를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저기 그 본인이 썼다고 하는 그 잘피가 돌아왔다 책에 네, 그 예. 많은 과학에 의한 이야기가 너무 예, 많습니다. 제가 보면 반 이상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터에 관계되고 하는 것들이 챕터가 네, 예, 50몇 개 여러 개가 있는데 인공태양 이야기 많이 굉장히 썼죠. 많은데 그걸 과연 그럼 허시장이 직접 쓰셨습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예, 같이 토론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터에 대한 걸 지금 모르고 계시기 인공태양에 때문에 대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에 인공태양 됐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아니,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핵융합에 대한 기본 계획을 국가에서 수립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학에 대한 이해가 꼭 깊으신지 그리고 본인이 좀 직접 썼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수소 경제하고 그러면 이터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혹시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수소 경제는 어쨌든 이제 이터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수소를 핵융합의 생산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은 수소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될 에너지 산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핵융합을 통한 우리가 에너지 산업 역시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이 미래에 함께 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수소의 그 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 다른 어떤 나라, 어떤 도시보다도 비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 주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민간 기업에서 애자일 경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 각 기업마다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이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는 애자일 기법 혹시 행정학을 나오시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기술적인 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애자일 네. 경영이 혹시 아십니까? 예, 요새 네, 자질 검증 토론 12부는 여기까지가 끝이 예,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나갔고요.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두 후보께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제 두 번째 토론은 특례시 내실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창원 특례시가 출범을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와 특례 권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미완의 특례시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특례시 보완 방안과 청사진을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주제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특례시 필수 조건인 100만 인구 유지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 의견에 대한 답변은 홍남표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100만 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한 진단부터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창원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책 실패, 탈원전이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허 시장님 죄송합니다만은 허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행 사업들이 바로 그 시기에 건설이 되었다든지 또 그리고 빨리 완공되고 나서 운영되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창원으로 몰려왔을 텐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게 태반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빨리 조기에 정상화하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R&D 연구개발 중심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이런 중심으로 빠른 시간에 인구를 좀 유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산업 조기 정상화라든지 산업구조 개편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인구를 빨리 늘려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허성무 후보의 100만 인구 유지 전략에 대해 1분 동안 의견 듣겠습니다. 예, 인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연구 중심의 기관을 운영한다, 유치한다, 이건 전부 창원시가 이미 하고 있던 전략이고요.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출생이 줄어들었고요,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싸고 좋은 집을 찾아서 인근 도시로 떠나는 그런 원인들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을 재구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도시 내에 많은 주택을 공급해서 인구가 나갔던 걸 돌아오게 하고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좋은 직장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좋은 고등교육기관들의 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성무 후보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인구 증가 대책을 바탕으로 특례시 권한 확보와 또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주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표 후보부터 주도권 7분을 드릴 텐데요. 가급적 질문과 답변 모두 1분의 시간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지금 특례시는 여러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일부도 그에 걸맞는 그 특례 사무들이 창원시와 그리고 다른 시에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하나하나의 제도들을 보면 그 특례를 권한을 위임받아야 될 것을 발굴을 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걸로 가지고는 굉장히 창원시에 걸맞는 어떤 자치를 확보하면서 역할을 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특성을 반영해서 자치권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례시와 관계되는 어떤 그 기준이 전부 인구 1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을 가지고 보면 창원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우리 허 의원께서는 우리가 반등을 해서 V자로 갔다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지금 L자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빠른 시간에 반등을 치기란 쉽지는 않은 그런 숙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일자리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인구 유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특례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광역에 버금가는 인구가 100만이 안 되지만 광역에 버금가는 그런 자치도도 있고요. 또 자치시도 있습니다. 제주도와 세종시가 그런 건데요. 앞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특례시 제도에 만족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특별자치도라든지 또는 특별자치시에 버금가는 그런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창원시가 갖는 특수한 국가적인 어떤 역할, 그러니까 창원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중심 도시입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아직 못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법 개정을 또 다시 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 개정과 또는 법 제정과 더불어서 또 해야 될 사항은 물론 이런 제도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특례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특례시를 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창원시의 시장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아까 부채의 문제라든지 사업이 부진하게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좀 많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뒤에 그 공약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그 대행 사업들이 굉장히 부진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시장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허성무 후보께서 특례시가 본인의 어떤 컨치적인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질문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요. 우리 홍남표 후보께서 과연 지금 우리가 받아낸 특례가 뭔지를 알기나 하시는지 앞으로 받아내고자 하는 특례가 뭔지를 알기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보셨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예규의 권한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폄하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과 저와 저희 사천 공무원이 함께 노력했던 것을 너무나 깎아내리는 것이라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담당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저항을 뚫고 권한들을 더 챙겨줬던 그런 비서관입니다. 그것을 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례시를 만들 수 있고 특례를 가져와서 우리 시의 권한을 넓히고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역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특례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특례시를 좀 더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서 이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중앙정부는 그렇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중앙 위주의 사고를 가진 관료들과 공무원, 정치인들이 늘 이걸 방해하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죠. 네, 홍남표 그래서 의원님, 네, 이 부분에 질문하시죠.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어떤 것도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결집된 힘과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장원 그런 어떤 특례시를 만드는데 뭐 노력을 한 거는 굉장히 다 인정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마치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한 많은 그 역할을 한 것처럼 되지만 아시겠지만 법 개정이라는 거는 정부 입법이 되든 또는 의원 입법이 되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인발부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도 들어가야 되고 국회 가면 각 그 상임위원회 그리고 입법조사관부터 여러 사람들의 힘이 다 들어가서 단어 하나 그리고 권한 위임할 하는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안에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무 특례라든지 또는 조직 특례라든지 재정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손이 다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너무 좀 일방의 그 어떤 성과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거고요. 우리 허 후보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거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세종시 이야기도 하고 또 아까 인구 100만이라는 이 기준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세종시는 특례시도 훨씬 큰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전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인구는 작지만 또 특별히 또 어떤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도 국가 전체로 보면 산업도시로서 큰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보다 더 큰 자치 권한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 후보께서 굉장히 노력한 거는 다 인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그 노력들이 합쳐져서 좋은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이제는 네.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특례시 내실화 전략에 대한 주제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허성무 후보께 7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우리 창원시는 적어도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행정적으로 완성된 체계가 필요합니다. 광역시가 된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또 중앙 중심의 사고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창원시를 광역시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앞에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고 많은 행정력을 동원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특례시를 주장했고 그 특례시를 관철하기 위해서 대선 과정의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 국회를 설득하고 행정안전부를 설득하고 관련 부서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 피나는 노력 속에 특례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시장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을 모아주신 우리 시민들이 계셨고 협조해 주신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나서지 않았다면 허성무 시장이 나서지 않았다면 특례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특례시 세계와 우리 창원 특례시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성이 반영된 해양과 관련된 특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특례도 우리 창원시는 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의 특례시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특례시의 제도적 완성도 중요하고 또 그 완성 과정에 어떤 특례를 더 가져오느냐도 더욱 중요한 것이며 문제는 권한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져온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장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께 말씀드린 것이 권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권한이 오면은 이 권한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권한이 오는 순간 바로 실행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해결해 왔고 완성해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좀 더 소소한 질문을 한두 개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남표 후보님께서는 뭐 그런 것은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거라서 더 국제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국제적인 것 중요합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수많은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화 다 되어 있고 그 가치 사슬 속에서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국제 질서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생존도 위협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 사실입니다.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구체적인 이런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시를 굉장히 상징하는 뛰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살았던 마을. 그 인물의 고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윤덕 장군이 있습니다. 그 최윤덕 장군의 그 고향 마을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약합니다. 그거는 저기 잘 모르시는 거죠? 시장님이 허 시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그 디벨롭 더 시키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영향이 있으니까 그 정도 좋습니다. 얘기합시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여쭤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지방 행정은 종합 행정입니다. 어떤 산업과 경제 그리고 지역 외교까지 아주 글로벌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당장 내 주변의 마을을 어떻게 청소하고 마을 주변에 가로등을 어떻게 갈아주고 어느 마을이 어느 동네에 있는지 그분들하고 만나드리고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계신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섬겨야 됩니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뽑아주신 주민을 섬기고 그분들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에서 늘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 계시던 홍남표 후보에게는 그런 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최근에 많은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많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국회라든지 상급기관들도 많고 또 국민들도 잘 섬기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지방과 중앙부처의 행정이 다른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창원시에도 걸맞게끔 시민들의 어떤 그 여러 부분들을 다 아우러서 다 살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특별히 이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수장은 정말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먼저 겸손히 접근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청와대에서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경험했고 또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로서 광역 지방행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창원시장으로서 4년간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정말 골목 구석구석 우리 시민들을 만나고 격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헌신과 봉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많은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시장의 자질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주민들과의 소통이고 주민을 섬기는 것이고 주민에 대한 봉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가기관에서만 근무하고 또 1급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시면서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이고 핵심 전략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위치에 대한 판단 미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그런 경험과 역량은 오히려 부족하고
편협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답변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주장하시는 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입니다. 토론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특례시를 위한 후보들의 각 처방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서로 검증할 차례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면 되는데요. 꼭 공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발언 시간은 질의와 응답 모두 1분을 지켜주시고요. 그러면 발언 시간에 의해서 허성무 후보부터 홍남표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실 텐데요. 시간은 9분입니다. 예, 홍남표 후보님께서도 뭐 많은 공약을 해주시고 저하고도 뭐 비슷한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먼저 발표한 공약이고 저는 애초에 70세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오자마자 홍 후보가 이어서 그런 공약을 또 발표를 하셨거든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면은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그 예산 이야기만 좀 해주시면 공약을 좋겠습니다. 뵙겠다고 그러는데 이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시에서도 그 노인분들에게 어떤 지역은 70세, 또 어떤 지역은 65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창원 시민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좀 주자는 거고요. 예산은 추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기획예산과장, 재정기획국장 이런 것들의 재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따져서 실행 가능하도록 다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일단 공약을 던지신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이 나오면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예산 추계는 안 해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추계는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어떠니 저떠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꼭 그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 추계도 없이 공약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추계도 없이가 아니라 우선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과장 출신이고 재정기획국장 그래서 출신입니다. 저는 홍 후보님이 그런 그 전력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전력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예산 추계를 먼저 해보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옳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이건 제 주도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남표 후보의 그 공약을 보면은 농어촌 공약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농어촌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어촌은 아까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 최첨단 기술들을 넣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농어촌 같은 경우에 지금 교통에 대한 어떤 접근이 도심으로 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BRT를 한다 해놓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겠어요. 그 홍남표 후보님께서는 우리 창원시의 그 농업 인구,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고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소소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데이터들은 제이가 정책을 할 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는 다 아닙니다. 소소하고 뭐 그렇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않은 그거를 거니까. 방금 그런 데이터는 창원시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거 시장님이라고 해서 좀 안다고 해가지고 왜 제가 그거를 홍남표 의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네네.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나는 전문가고 잘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창원시장으로 출마하려고 준비했더라면 이런 데이터를 이미 보셔야 되고 숙지해야 되고 적어도 이런 토론에 나오시려면 준비하고 나오셔서 말씀하실 수 꼭 그렇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않습니다. 아닙니까? 데이터까지 그게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고 노력하는 후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그런 거는 소소하고
허승무 시장이 더 잘 아는 것이니까 뭐 나는 다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시민과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런 데이터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그래도 이미 적어도 이 지역의 시장이 되려고 하시면 최소한의 몇 년간의 노력이나 1, 2년간의 노력이나 또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많은 현안들을 파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은 현안 파악은 맞고요. 근데 소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그럼 겁니다. 데이터가 아닌 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우리 뭐, 지역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후보께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또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숫자가 약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세 번째로 농업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공업 도시인 창원인데 이렇게 농업이 많다는 것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많은 농민이 있으면 역시 농업 생산물도 많습니다. 우리 창원을 대표하는 과실류 농업 생산물 세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또 세 하실 수 가지 있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보면 그래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세 가지가 뭐니 이래 묻기시 하면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거를 앞으로 그 가실 같은 걸 어떻게 수출을 잘하게 생산을 잘하게 해서 해외에 또 판로를 열어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고민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도 하고 그 세 개 있고. 숫자가 시정을 펴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숫자이냐 이거죠. 제가 아니요, 보면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 홍남표 후보가 우리 창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애정을 갖고 해왔다 제가 해서 시정을 맡는다면 정말로 농업 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러면 어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324km 해안선이 있다는 거는 뭐 많이 나와 있고요. 이 긴 해안선처럼 아까도 홍 후보도 말씀하셔서 관광자원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그게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긴 해안선에 양식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장을 어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안을 마음대로 개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늘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양식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어민들의 삶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도 풍요롭게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양식품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아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굳이 그거를 꼭 적시해서 얘기를 하라고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 시장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예. 이 양식과 관련해서 우리 어민들이 해마다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가장 큰 고통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적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적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재해 우리 관계되는 게 있을 지역, 수 있겠지만 특히 이 진해만을 너무 일받는 이야기를 그거를 똑 적시해서 이걸 나만 난다 이런 건 아닌 것 아니요,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우리 지역의 사흘들이, 제가 사흘들이라는 말은 과장됐고, 이 시기가 되면 언제나 반복적으로 많은 언론에 나오고, 어민들의 고통, 우리 지역의 어려움이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산소 수계라는 것입니다. 빈산소 수계는 산소가 없는 거대한 물덩어리가 우리 지역 바다에 형성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수산물들이 전부 목숨을,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어민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농민도 많지만 어민도 많은 도시입니다. 네. 이런 전반에 관해서 적어도 창원시장이 되신다고 하면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 되고 나서 보고받고 준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전 제 앞에 시장님 때 우리는 잘 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서울에서 오셔서 파악도 한 것도 별로 없이 있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그때도 관광만 강조하셨죠. 그러나 우리 도시가 갖는 특성이 그런 관광만 강조해서 잘 될 수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물론 관광도 중요하고 여타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도시를 경영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도시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가 부족한 것은 시정을 펼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홍 후보님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산소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그 현상은 이제 허 시장께서 허 후보께서 알고 계셔서 알고 있겠지만 그에 대한 답을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현황을 조금 파악하는 게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답은 분명히 낼 겁니다.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제가 그 과학기술 쪽에 오랫동안 많은 인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주요 과학자들을 활용해서 답을 네. 찾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홍남표 후보께서 예. 허성무 후보의 공약 검증하는 시간 9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허성무 후보께서 그 창원의 단독주택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게 표절처럼 또 뭐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재임 때 좀 해결을 하시지 또 이기 나오면서 무슨 공약을 하시면서 이걸 내 걸 뺏기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창원은 계획도시라는 미명하에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억압해왔던 도시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치밀하게 지난 4년간 준비했고요. 2년 전부터는 전문기관들에 맡겨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 이 전체의 변화를 준비해달라는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너무 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많이 준비했다는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에자일 이야기를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어떤 정책을 펴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내야 되는 게 지금 민간에서 하는 기법들입니다. 그 기법을 또 하고 있는 군이 어딘가 하니까 기장군에서도 지금 행정에서도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사업들을 했지만 지금 공약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 했던 사업들이 제때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해양 신도시 문제, 뭐 스타필드 문제, SM 문제 이런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브레이크를 걸어놔놨고 진행이 안 되게끔 해서 아까 일자리도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도 길을 다 놓쳐버리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상당히 왜곡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스타필드는 이미 다 해드렸습니다. 공론화까지 해서 가도록 다 해드렸고 다만 허가까지 다 났습니다. 신세계에서 지금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예. 예측되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전적으로 신세계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신도시는 발목을 잡은 게 바로 국민의힘당 의원들입니다. 이미 다 법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됐는데 온갖 터집을 잡으면서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SM 타운 네. 같은 경우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전임 시장님 때 역시 국민의힘당 전임 시장님 때 저질러 놓은 일 아닙니까? 자, 잠깐만요. 지역 언론들이 자, 얼마나 많은 홍남표 질타를 후보에게 했어요. 질문을 제가 주도권이 그래서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는 전임 시장이 어땠든지 간에 자기 재임 때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파악해서 그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거를 제가 아까 에자일이라는 그 기법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고 민간에서도 모든 거를 사업을 실기하다 보면 편익이 시민들이 들어가는 게 적거든요. 그리고 비용이 늘어나고 이자가 많아지다 이다 보면 전부 부채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허 시장 계실 때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 근데 변경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원래 그 기획했던 초기 계획보다 공공성이 굉장히 훼손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해양 신도시인 경우에도 지금 그 5차 공모 때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옵니다. 그게 상당히 공공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걸 보여진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SM 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굉장히 공공성을 훼손하는 그 사례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사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하공원도 원래 아파트 위주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조수미 예술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됐는데 이게 왜 사업 변경이 되면서 공공성을 이렇게 훼손했는지 이게 다른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의혹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혹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SM타운이나 사하공원 같은 경우에 전임 시장님이 다 정리해놓고 간 겁니다. 지금 어질러 놓은 거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임 시장이
우리 자. 홍남표 후보처럼 갑자기 서울에서 내려와셔가지고 자, 잠깐만요. 이런 일을 그 전에 하고 가신 거 얘기했습니다.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예. 그 전임 시장이 내는 홍남표 후보님이 소속됐던 자, 정당이고 그러면 고등학교 선배고 대학 반론을 선배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다시. 자, 네, 제가 다시 홍남표 말씀드리지만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분명하게 자, 말씀드리죠. 잠깐만요.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공공성을 홍남표 지키기 위해서 후보의 노력하고 말씀을 있다는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질문을 하는 드립니다. 겁니다. 방금 했는데 마산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 고밀도로 지금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약 지반이고 해서 사업성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고밀도 개발하는 걸 또 바꿨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난 10월 중순경에 5차 공모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려 7, 8개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왜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저 후보께서 조금 간단히 그 설명 좀 해주시죠. 홍남표 후보만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 우리 그렇습니까?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조사 특위를 한다, 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재판에 건다, 수많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지연이 된 거죠. 결국은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오히려 자문관들에게 자문을 해보니 창원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제대로 잘했다라는 판단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비를 걸면서 시간을 끌었고요.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에서도 탈락한 사람이 반발해서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잠깐만요. 청구했지만 제가 몇 개만 행정심판에서 묻겠습니다. 그분이 잠깐만요. 졌고 답변을 제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30초 만 쓰세요. 행정심판에서 30초만. 졌고 그다음에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에서도 그분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부처에 타당한지를 물어달라 해서 질문했더니 국토부에서도 창원시 행정이 옳다. 행안부에서는 자기들이 말할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창원시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 이거 시비 걸고 발목 잡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도 올라가게 만들고 이 책임을 바로 저는 그 사람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다니면서 이번에 허성무 떨어뜨려서 다음에 우리가 다 편하게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는데요. 이번에 제가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 너무 깁니다. 것은 30초만 주세요. 예, 제가 네, 얘기를 홍남표 하겠습니다.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진해 웅동 1개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골프장과 원래 들어가고자 했던 게 리조트입니다. 리조트라는 거는 지금 창원이 관광 산업이 좀 그 인프라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리조트가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보면 골프장 위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 리조트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공공성에 답변을 해도 대한 됩니까? 네, 짧게 얘기해 주시죠. 예, 애초에 첫 단추를 다 잘못 끼운 거예요.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그 당의 시장님, 도지사님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잠깐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칙을 가지고 네, 단호하게 사회자 개입은 최소화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있으니까요. 말씀을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분명하게 진행하시면 드립니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세 가지 전부 다가 전임 시장이 했던 또는 초기 계획이 어디 됐든 간에 그 초기 계획보다는 허 시장께서 재임할 때 사업 변경을 했을 때 그 계획 요 차이가 보면 공공성이 굉장히 훼손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뭔가 의혹이 좀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해 웅동 아까 그것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왜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창원시 단독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그거는 했습니까? 전혀 잘못된 표현을 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용역을 해서 하기로. 그런데 일방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도지사까지 참여해서 했던 합의를 파기하고 끊임없이 압박하고 일방적 주장만 했던 겁니다. 합의 행위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시민들께 유권자들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바로 2천억의 배상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공약 검증에 대한 시간도 각 후보마다 9분씩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할 시간 1분씩이 남아 있는데요. 홍남표 후보부터 유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네, 창원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홍남표 반드시 바꾸어 창원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명색코 우리 창원을 기회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솟아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창원이 부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1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날은 여러분과 저 홍남표가 함께하는 기회의 날입니다. 많은 일들이 저 홍남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홍남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부모 형제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을 기호 2번 홍남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저 홍남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기호 2번 홍남표, 창원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남표 후보의 지지 당부가 있었고요. 이제 허성무 후보가 유권자를 바라볼 시간 1분 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창원시장 허승무로 4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례시를 만들었고 재료연구원을 성격시켰습니다. 방위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 해양공원을 개방시켜 우리 시민들에게 해양공원이라는 바다를 돌려드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공원도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도 유치했습니다. 진해라는 이름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창원국가산단은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경쟁력을 회복시켰습니다. 수많은 연구기관을 창원으로 또 유치도 했습니다. 모든 성과들이 말해주듯 지난 4년 동안 일로서 몸으로서 실증한 허승무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창원을 잘 알고 있는 모범 운전자에게 맡기겠습니까? 특례시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 그 사람에게 완성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행복한 도시로 만들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선거까지 8일이 남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리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라는 세 지역이 창원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유권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KBS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인 마이케이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